인간의 스펙트럼은 정말 다양하구나. 맞춤법이 틀린 거는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감히 여자가 어디서? 세상에 공자보다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는데요. 사고방식이 되게 이상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범상치 않은 사람이에요. 어휘력이 딸리는 걸 수도 제 말이 어려웠다면 죄송합니다. 너나 잘하세요라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굉장히 즐겁죠. 모든 요일이 다 즐겁지만 목요일은 특히 즐거운 요일입니다. 제가 그 댓글 읽기, 그러니까 악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선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읽는 것이 악플이 아니고요. 댓글 중에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을 만한 것들을 제가 선별해서 읽는 거기 때문에 여기 선정됐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여기 선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요, 2020년 새해 첫 댓글 읽기 시간입니다. 제가 그동안 댓글 읽기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한 댓글들이 많이 주고받는 그런 채널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몇 가지 쇼킹한 댓글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시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뭐냐면 개안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간의 스펙트럼은 정말 다양하구나. 제가 만나는 사람이 한정적이잖아요. 제가 그래도 변호사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정말 넓구나. 끝도 없구나. 인간의 종류는 정말 끝이 없구나. 그래서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인, 사람을 알아보는 법, 누구랑 함께 할 것이냐, 제대로 사람을 미워하고 제대로 좋아하는 법을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길 바라면서 자, 어떤 새롭고 참신한 댓글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제가 원래 이 순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그래도 첫 번째 댓글은 그래도 좀 찾아서 괜찮은 걸로 갖다 놓으니까 첫 번째 댓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영상은요, 40대 한국 여성의 삶이라는 영상이었고요. 이혼 사유와 결혼 사유는 동일하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한 이유하고요. 내가 저 사람이랑 이혼하는 이유는요. 동일해요.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결혼과 이혼을 다 해보신 분은 알 수 있어요. 자, 이분은 백정현이신가요? 자, 가르치려는 저 태도, 남자들은 싫어함. 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뒤에부터 볼까요? 남자들은 싫어함. 뭐 맞춤법이 틀린 거는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남자들은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남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첫 번째 잘못이 뭐예요? 내가 남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남자를 대표해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여성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여성을 대표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굉장히 오만 방자하지 않고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사고를. 그러니까 아무도 당신에게 대표성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남성의 대표성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뭘 어떻게 고쳐야 돼? 남자들이 아니라 나는 싫어함이라고 고쳐야 맞죠. 가르치려는 저 태도, 나는 싫어함. 그렇게 써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썼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요. 나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인간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했는데 이 중에요. 이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몰라요.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극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쪽 극단은요, 피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절대 주류의 생각을 대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큰 오류가 뭐냐면 자기들이 마치 주류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자기의 목소리가 클 뿐인데.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지금 젠더 갈등이잖아요. 내 생각에 불과한데 그냥 내가 겪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인데 그걸 가지고 모든 남성은 이렇다, 모든 여성은 이렇다, 이렇게 가는 게 바로 젠더 갈등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젠더 갈등을 조장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여러분 이렇게 쓰면요, 사회생활할 때 욕먹습니다. 남자들은 싫어함.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 볼까요? 가르치려는 저 태도. 가르치려는 저 태도 싫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국 이 말은요, 나는 네가 날 가르치는 게 싫어요. 공자님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공자님께서요,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뭐 나이가 어리던, 나보다 학식이 떨어지건,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게 삶의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제가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자기보다 낮게 보는 거예요.
감히 여자가라는 거 있죠? 감히 여자가 어디서? 그런 분인 거죠. 그런데 뭘 자꾸 가르치잖아요. 여기서 가르친다라고 표현을 한 거는 아무튼 이분이 모르는 걸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이분의 사고에는 없는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생각이 당연히 든 거죠. 이거는 꿈인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느낀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저 여자가 가르쳐주네? 근데 난 여자가 싫어. 여자는 남자보다 못한 동물이야. 그러니까 나는 저 여자가 나를 가르치려는 저 태도가 싫어. 라는 생각을 한 건데 그거를 다시 한번 포장해서 남자들은 저런 사람을 싫어해.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한 문장에 굉장히 많은 걸 깨닫게 해준 분이세요. 되게 고마운 분인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인간의 스펙트럼은 이만큼이었는데 이분 덕분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여기까지 갈 수도 있구나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댓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다양성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양성. 다양성은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음. 당신의 배우자를 평가해 드립니다. 사람을 보는 방법. 남녀노소 필독이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은요, 제가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꼭 보십시오. 자, 이분은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백명석이란 분인데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별의별 철학이 다 있네요. 자, 이 철학이라는 건 결국 공자를 까는 거죠. 공자를 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까냐면 나는 공자보다 훌륭해. 왜? 공자 너는 사람을 나누잖아? 근데 나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 그건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훌륭해. 라고 은연중에 자기를 과시해요. 세상에 공자보다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 제가 처음 봤는데요. 이런 사람이 전형적인 뭐예요? 이런 거죠. 공자의 표현에 의하면 철저하게 공자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분이 전형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사이불학하는 사람이에요. 사이불학. 생각만 하고요. 배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도리를 어지럽혀요. 사이불학 즉태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반대가 뭐냐면요. 저는 반대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었는데요. 학이불사 직망이라고 해요. 학이불사. 학이불사는 뭐냐면요. 배우기만 하고요. 배우기만 하고 불사.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막 배우기만 하고 그걸 내 걸로 만들지 않는 사람은요. 사기를 당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반대의 사람. 사이불학. 이제 생각만 하고 배우질 않아.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분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큰데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런 말은 내가 들은 적이 있어. 근데 배운 적은 없어. 그러니까 그 말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리를 어지럽힌다고 했어요. 그 도리가 뭐냐면요. 살이거든요. 사리를 어지럽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분의 말 얼핏 들으면 이 말이 맞지. 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해? 사람은 모두 평등하잖아.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한번 보실까요? 이런 분 있잖아요. 백정현님 같은 분 보면요. 사람을 나누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은 똑같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이랑 친구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고 싶으세요? 할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핏 이 말이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리를 어지럽혀. 여기서 사리는 뭐예요? 사람은 지인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사람은 계속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 말대로라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왜? 사람은 똑같으니까. 노력 하나 안 하나 똑같아. 그러니까 하지 마. 그리고 내 주변에도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구별하지 않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사회가 발전하지 못해요. 근데 아마 이 백명성님은요. 자기 주변에는 좋은 사람을 두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도리를 어지럽히는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전제를 달리하면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나는 A를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B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게.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특히 이런 사람들은 사이불학, 배우지 않고 생각만 하는 사람. 생각에 소재가 없는데 생각만 하면 어떻게 돼요? 궤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학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 배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 여자 너무 이기적이다. 자, 이 영상은요. 내 나이 63. 시집간 딸이 이혼했다. 이번 생은 망했어. 이건 저희 어머니의 시각에서 저를 바라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 영상을 찍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왜 찍었을까요?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요.
이혼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찍은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이제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건데 한번 보실게요. KH2님이신데요. 이 여자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 중심적, 본인 아픔만 중요하고 딸의 아픔에 더 아픈 엄마의 아픔은 헤아릴 줄 모르네. 이혼하고 아이들 엄마한테 맡겨놓고 애들 낳아줘서 효도했다고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지가 잘났다고 엄마도 행복해야 한다고 강요하네. 정말 뻔뻔하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그냥 저를 까고 싶은 거예요. 왜? 제가 이혼을 했는데 너무 행복하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랑 저랑 자녀까지, 엄마랑 딸이랑 그 자녀까지, 그러니까 3대잖아요. 3대가 이혼을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은 약간 도발적인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역시나 그 도발에 걸려 들은 거죠. 너가 감히 이혼을 한 주제에 감히 그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너네 엄마한테 미안해 해야지. 아니요, 저는 엄마한테 미안하지 않거든요.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미안해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은요, 서로가 서로한테 미안해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우리 엄마한테 빙의해서 저를 뻔뻔하다고 욕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입이라고 하죠, 사입이. 이런 영화가 있었죠.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에 있었죠. 뭐라고 하나요? 그 금자씨가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을 좀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너나 잘해라. 특히 다른 사람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딴지 거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이 굉장히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기적이다.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걸 인정하세요. KH2님은요, 본인이 이기적이라는 걸 인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 아픔만 중요하고, 전 아프지 않아요. 이혼으로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물론 한때는 아팠죠. 근데 이제는요, 이혼이라는 게 아무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혼을 주제로 얘기하는 것이 기분 나쁘지도 않고 불쾌하지도 않고요. 그냥 이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아픔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아픔으로 보고 싶은 거겠죠. 이혼한 다른 사람을 보고요. 그냥 저 사람은 불쌍하다. 저 사람은 아파야 돼. 그렇게 스스로 단정을 짓고 있는 거죠. 이게 다른 면으로서는 낙인입니다. 낙인. 이혼을 낙인 찍는 사회. 이 사람이 낙인 찍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뭐 대단한 행위가 아니라요. 이혼한 건 아픔이야. 너는 계속 아파야 돼. 근데 왜 너는 안 아파? 그게 이제 낙인 찍는 거죠. 그리고 딸의 아픔에 더 아픈 엄마의 아픔. 저 아프지 않고요. 저희 엄마도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이혼하고 아이들 엄마한테 맡겨놓고, 분명히 이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을 좀 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이 1차적인 양육을 하죠. 그리고 저는 뭘 하나요? 저는 교육을 하죠.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양육을 왜 맡기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양육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저는 다른 식으로 부모님한테 도움을 드리죠. 그런 건 전혀 이분은 보지 않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걸 보면은 이혼한 가정이 불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여러분, 제가 독립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요,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아니, 내가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나 도움 안 받을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거는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걸 왜 버려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에요, 콧방귀도 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나 깜짝하실 필요가 없어요. 도움을 받으세요. 애를 낳아줬다고 효도했다. 저 효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를 이었잖아요. 모계의 집안은 그게 아닌가요? 우리 어머니의 정신이 저한테 전수되고요. 그리고 그 정신은 저희 아이들한테 전수될 거예요. 그게 면면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자, 그러니까 아무튼 이분은 그냥 제가 뻔뻔하다. 엄마도 행복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아니, 엄마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는 강요를 해서라도 갖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 사고방식이 되게 이상하신 것 같아요. 다음.